자,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문제의식 동의하지만 기재부 개혁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러면서 조국과 이재명을 갈라치기 하려는 사람들은 조국이 이재명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했다. 이렇게 프레임을 잡는데, 기사를 보면 약간 서울경제 기사를 보면 액수뿐만 아니라 계층 집단을 더 논의해야 한다. 이러면서 문제의식에 동의한다 이러면서 뭔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원문을 그대로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국 대표가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한 인터뷰거든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워딩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기자가 약간 편집한 거 말고. 자, 김현정이 이재명 대표가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하자고 제안을 했다. 이걸 물어봅니다. 조국 대표님 어떻게 보시냐? 자, 근데 조국 대표가 기재부가 이걸 거부하면 대통령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대선 직전에 기억나시겠습니다마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모두가 어려워져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 전체에 지원금을 주자라고 결정을 하고 당시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의 민주당이 추진했는데 기재부가 결사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다 못 줘요. 다 못 줘서 80몇 프로 겨우겨우 줍니다. 그랬는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하자마자 그 똑같은 기재부가 바로 100% 주는 걸로 결정하고 다 줘버립니다. 저희가 기재부 개혁을 얘기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인데요. 지금은 국민지원금을 주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위해서 공동의 논의가 필요하고 그 출발은 제도적으로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처럼 예산처를 기재부로부터 떼어내서 국민적 통제를 받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자, 세금이 모여서 예산이 만들어지는데 기재부가 그걸 완전히 틀어지고 선출대 권력 말을 듣지 않고 정치적 선택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점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그러자 김현정 앵커가 그럼 일단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이십니까? 액수 자체는 나중에 따져봐야겠죠. 저희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액수가 얼마이든 간에 그걸 실제 실현 가능하려면 기재부 개혁이 병행돼야 되고 그게 안 되면 국민지원금을 줄 수가 없어요. 또 그리고 김현정 앵커가 이미 물가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돈 푸는 게 인플레이션 가중시킨 건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런 점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지원금의 문제는 액수 문제 외에 대상의 계층 집단은 어디로 할 것인가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똑같이 균등하게 1인당 25만 원을 주는 것이냐 안 그러면 계층을 나눠서 집중적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한테 다 주자라고 한 거에는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는 정책 설계를 상세히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돼야 될 문제고 이걸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가 동의할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모든 논의의 출발점은 지금 민주당이나 조국 혁신당이 야당 아닙니까? 이 말을 들을 리가 없죠. 윤석열 정부가 예산 편성권이나 민주당이나 조국 혁신당에 있지 않잖아요. 기재부에 있거든요. 기재부에서 예산처를 떼내고 그 예산을 국회 통제하에 둬야 된다. 국민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그래야만 예산 관련해서 국민지원금이든 재난지원금이든 이런 문제를 국회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대상과 액수를 결정할 때 비로소 그때 가능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 25만 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전 국민 지역화폐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국은 디테일한 부분은 좀 더 논의해 봐야 된다. 금액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일단 윤석열 정부가 이걸 받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기재부를 개혁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간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큰 틀에 대해선 동의하나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조국은 우군이지만 아군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조국 대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알겠어. 하지만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이재명의 민주당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가 하는 말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가 이걸 하겠느냐? 기재부가 이거를 받아주겠느냐? 원론적으로 기재부 개혁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 이재명 지지자들한테는 그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들리지 않아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선별 지급을 해야 될지도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우군은 맞지만 아군은 확실히 아니구나. 요거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다. 큰 틀에서는 동의한다고 하니까 우군은 맞죠.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해주고 있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군 맞지만 아군은 아닌 것.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에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조국이 이재명이 적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 민주당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강론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차이는 결국 그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너는 적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어쨌든 논의를 하고 결정이 된 상태에서도 딴지를 걸면 그건 적으로 간주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선변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재명의 한 13조의 돈이 들어간다라는 데이터와 선별지급 없이 전국민 지원하는 게 맞다라는 것.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항상 뭘 얘기하냐. 세금 많이 낸 사람을 역차별하면 안 된다.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하거든요. 세금 많이 낸 사람한테는 더 많은 혜택을 줘야지. 왜 세금 많이 낸 사람은 부자라는 이유로 혜택을 안 주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이제 조국 대표는 생각이 좀 다른 거죠. 뭐 다를 수 있어. 그러니까 확실한 아군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큰 틀에서는 우군은 맞지만 확실한 아군과는 좀 약간 결이 다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불어민주연합을 찍는 게 이재명에게 아군을 더 많이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접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사실은 별 문제가 안 돼요. 어쨌든 크게 이슈도 이거는 좀 덜 됐어. 우리들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국 혁신당의 인기가 너무 올라가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이 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거 봐라 조국 저거 이재명한테 딴지 거는 거 봐라.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사실 이슈가 거의 안 됐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죠. 조국 당 비례 1번 박은정 10달 만에 재산 41억 증가. 정확하게는 박은정의 남편입니다. 자, 이건 설명 안 돼요. 이거는 설명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동아일보가 공격하고 조중동이 막 공격합니다. 박은정 검사가 일단 해명을 했어요. 해명은 뭐 깔끔하게 한 것 같은데 신고한 재산은 배우자의 퇴직금과 공무원연금은 일시에 전액 수령한 금액이 있고 임대차 보증금이 있고 상속 예정 부동산, 선산이 있고 배우자의 변호사 매출이 포함된 거다. 자, 그러니까 전관으로 큰 돈을 땡긴 건 아니다라는 해명이에요. 자, 남편이 월 평균 15건, 160건을 수임했대요. 대충 얘기를 들으니까 수임료만으로 한 30억을 벌었어요. 정관예우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고 싶은 일부 보수 언론의 심정은 잘 알겠습니다만 친문검사라고 공격할 때는 언제고 무슨 정관예우를 운운합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검사가 정관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해명에 그렇구나라고 납득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납득 못해요. 한 달에 15건의 사건을 수임하면 그게 제대로 변호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잘 납득이 안 되고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어요. 검사 출신들은 전관예우를 받지 않더라도 큰 돈을 벌 수 있구나. 전관예우를 받으면 얼마나 큰 돈을 벌겠느냐 이런 걸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양반이 블랙벨트 변호사네 뭐네 뭐 이런저런 걸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1에서 1년에 30억을 벌었다? 이거는 와닿지 않아요. 이들의 삶이 우리랑은 다르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변호사비 저도 뭐 이낙연이 명예훼손 고소한 것 때문에 저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만 들어갑니다. 그렇게. 근데 한 달에 15개를 수임하면은 그렇게 제대로 잘 변호를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뭐 그게 일상적인지 아닌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그쪽의 세계를 저도 잘 모르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관예우를 전관비리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열심히 일하면 1년에 30억씩 땡길 수 있구나.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리고 나쁜 짓을 하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모르는 세계를 알게 된 걸 수도 있어요. 우리와 다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명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에는 타격이 생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번 돈인데 근데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1년에 30억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나 이런 뭐 법조인들이나 일반 서민들의 삶과는 확실히 동떨어져 있구나. 그럼요. 평생 10억도 못 버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이런 비판이 나오면 이분들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주변 사람들보다 돈을 많이 못 번 축에 속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다른 동네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관예우가 아니라고 해명했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일반 서민들이 봤을 때는 좀 허탈하죠. 저런 사람들이 서민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을까? 그래서 검찰개혁이 끝나고 나면 이분들은 대부분 이제 더 이상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검찰의 내부에 잘못된 걸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끝나고 나면 국민들의 삶을 또 들여다봐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에 또 기대를 많이 한 시민들이 많잖아요. 요거는 좀 타격을 입을 것 같다. 조국 대표의 이재명 대표의 민생회복 지원금 요 이야기와 박은정 검사 남편의 재산이 많이 늘어난 이야기. 우군일 수는 있으나 아군은 아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아닌가. 그래서 잘 되기를 응원하지만 더불어민주연합이 더 잘 돼야지만 든든한 아군이 많아야지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었으면 이거 문제도 안 됐어. 문제도 안 됐어. 그래서 그래도 조국혁신을 찍을 분들은 찍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요런 내용들이 저는 주변에 더불어민주연합을 찍자 13번 찍자 맨 위 칸 찍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이제 밭을 가는데 조국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막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지인이나 친구들이나 만날 때 조국 혁신당 찍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쓱 꺼내는 거죠. 이런 거 있던데 이재명 생각해서 3번 찍지? 이런 식으로 살살 꼬셔야 된다. 효과가 있습니다. 우군보다는 확실한 아군이 필요하다. 1번, 3번 투표용지 맨 위 칸 2개를 땅땅 찍으면 되겠다.